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뒤 한국에 정착해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앵흐 사롤 씨. 사롤 씨 어머니가 국내 최초로 전기 천공법으로 간암을 치료받은 분입니다. 어머님이 2022년도에 그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진단을 듣고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버님하고 오빠를 또 같은 병으로 연달아 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어머님만 어떻게라든 치료받고 우리랑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죠. 2016년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2017년 오빠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2022년 어머니마저 간암 판정을 받자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김도영 교수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샌베노. 사센베노. 잘 계셨죠? 식사도 잘 하시고 소화가 잘 되고 살이 좀 찌신 것 같아. 근데 조로하니 뭐예요? 5, 6kg 정도는. 식사 잘 먹고 더 찌지만 않게 하는 게 그때 일로 달라도 데리고 싶어.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인간은 신의 가르쳤음 주나. 처음하고 다르게 감기 가르쳤을 줄. 여기 뒤에 하얀 거 앞에 하얀 거 혈관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한 건데 깨끗하게 잘 치료되고 해서 잘 됐습니다. 고압 전기로 암을 다 제거한 뒤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혈관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이 전기 천공법이 아닌 다른 비수술적 치료로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환자인데 이 환자는 전기 천공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치료가 잘 시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천공법은 영상의학과의 협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령의 환자여서 수술이 힘들고 암의 위치나 특성 때문에 다른 시술이 힘든 경우 전기 천공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김만득 교수는 해외에서 전기 천공법을 배워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전기 천공법 전문가입니다. 전기 천공법은 고압 전기를 이용해 암을 소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환자를 전신 마취한 후 간암 주변에 4개의 침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침에 3000볼트에 달하는 고압 전기를 쏘면 암세포의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데요. 이 구멍으로 인해 세포 안팎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면 다시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압의 전기를 쏴야 하는데요. 암세포가 죽은 뒤 면역이 더 활성화되어 새로운 조직이 금방 차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전기 천공법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세포막에 아주 그 나노미터 사이즈의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암세포 안의 내용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시키게 돼서 면역에 훨씬 더 일종의 그 암세포에 대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용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시술인 만큼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났었습니다. Миний хүү яг энэ онцтой байсан юм өвчтэй байсан. Тэгээд ямар ч эмчилгээ авч чадаагүй учраас би энд орохоос орж одоо эрүүчгээс арахгүй гэж би итгэж ирсэн. Миний хүү яг над шиг онцтой байсан. Тэгээд өдөө байсан байсан бол би хүүгээ энд авчрах байсан. Авчирнаа л гэж. Авчирч идэгээ нэ л гэж. Ээж нөхөндөө баярлдаг.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 또 치료해 주신 교수님들, 시술도 해 주신 교수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간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이 58%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지방간과 음주, C형 간염이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올해 40인 유경호 씨. B형 간염이 있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응급실로 실려와 한 달째 입원 중입니다. 지금도 복수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2주 전에 초음파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없어서 간 기능만 회복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먹은 거죠.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띄엄띄엄 먹다가 그게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띄엄띄엄 먹는 게 차라리 꾸준히 먹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먹으니까 8월에는 거의 쓰러져 있었죠. 어디 앉아있으면 거의 졸고 막 그러게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피곤했고, 남들 거의 일상생활 안 될 정도로. 만약에 일 끝나고 오면 거의 기절해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막 그렇게. 김도영 교수의 진단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였습니다. 하늘 보세요. 몸이 가렵고 그런 건 없으세요? 네. 눈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센 노래 했었는데 많이 좀 하얘졌습니다. 누워보시죠. 배도 처음엔 아주 단단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말랑말랑해지고 복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경과가 다행히 악화되지 않고 약을 다시 드시고서 호전 중이라 다행입니다. 올해 초에 오셔야 되는데 또 6개월이 늦어져가지고 그 기간 약을 못 드셨잖아.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잘 억누르고 있던 게 약이 안 들어가니까 간에서 엄청나게 증식을 해가지고 워낙에도 간이 안 좋은 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고 이 고비를 못 넘겼으면 간 이식도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조절되면 복수가 다 줄어들고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약 빼먹고 안 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간경화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 항바이러스제를 챙겨 먹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간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어나고 싶죠. 답답하고 그래서 좀 빨리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진짜 솔직히 산책하고 싶어요. 걸어다니고 싶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B형 간염, C형 간염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꼭 동네 내과 가셔서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를 꼭 받아봐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하시면. 그래서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수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약을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혈액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치료를 권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언제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정태경 씨의 경우 B형 간염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간암이 되어버린 경우인데요. 체중이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예. 그 증상 말고는 뭐 따로 뭐 아프거나 뭐 피곤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정태경 씨의 경우 간 우측에 1cm짜리 암이 2개, 간 좌측에 5cm짜리 암이 1개, 총 3개의 암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다학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직경을 재보면 한 5cm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네, 한 4.5cm. 4.5cm. 네. 4번 분절에 한 5c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종양이 있고, 그리고 우측간에 보면은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까만 거 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어서 총 3개의 다발성 결절인데, 간암은 최소 2개 정도까지만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최대. 이분은 3개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는 어렵고, 그래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이 있어서 통상적인 화학 색전술보다는 방사선 색전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일단 방사선 색전술로 암의 크기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부분 마취만 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동맥에 연결된 관을 통해 방사성 통이원소를 간에 위치한 암세포까지 밀어넣는데요. 간암에 연결된 혈관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태경 씨의 경우 간에 암이 3개나 흩어져 있는 데다가 5cm에 달하는 큰 암이 있어서 방사선 색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암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찾아 암세포만 방사선으로 공격하는 시술입니다. 먼저 대퇴부 동맥으로 가늘고 긴 관을 넣은 뒤 이를 간 동맥까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간암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찾아가 암세포에 직접 방사선 동위원소를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암세포에 직접 방사선을 방출해 암세포만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 간 조직은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괴사시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방사선 색전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하는 동안 영상 장비로 계속 혈관을 지켜보면서 투명한 액체 안에 담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합니다. 계획한 약은 다 잘 들어갔고요. 이제 지난번처럼 여기 눌러서 지혈만 하면 끝납니다. 속 괜찮으시고요? 하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드디어 시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기존의 화학 색전술은 암세포에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관을 막아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방사선 색전술은 혈관을 막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색전술이라는 것은 혈관을 막는다는 의미인데, 이 방사능 동위원소의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색전 효과는 없습니다. 즉 혈관을 막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색전술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이 통증이거든요. 혈관을 막기 때문에. 소위 뭐 쉽게 비교한다면 생살이 썩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방사선 색전술은 주된 효과가 방사능 동위원소에서 뿜어내는 그런 방사능의 효과이지 색전 효과, 즉 혈관을 막아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은 훨씬 덜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방사선 색전술을 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정태경 씨의 암세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한 거 잘 됐어요. MRI에서 여기 보시면 간암이라는 게 과혈관성 종양이라고 그러거든요. 혈관이 많으니까 조영제를 주입하면 하얗게 보여요. 여기 원래 하기 전에 이렇게 종양 하얗게 보이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시술을 하고 치료가 잘 됐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크기가 막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혈관이, 이 허옇던 혈관이 죽는 거예요. 꺼멓게. 그래서 보통 시술하고 한 달째는 큰 변화가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 달째 벌써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색이지? 새카맣게 됐죠. 이게 하얗면 살아있는 거고 시커매면 죽은 거야. 종양 표지자라고 암 수치 있잖아요. 혈액검사. 혈액검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치료하기 전에 8월 28일 날 피부 카투라는 게 2020이었. 뭐 정상이 35까지인데 시술하고
10월 17일 날 피검사 하신 게 66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진 겁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만족하는 편.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뭐 유전인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빨리 저 병원 가가지고 항바이러스제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인 것 같습니다.